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착륙한 6대의 B2 스피릿. 그 거대한 그림자가 중동의 하늘을 덮는 순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의 안정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테헤란의 심장부는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외치며 강한 척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쥐들이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오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쌓아온 권력의 탑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언론의 표면적인 보도만 믿고 계신다면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파동과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보의 격차는 곧 생존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워싱턴 한복판에 다시 휘날리기 시작한 사자와 태양의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형 집행장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추악한 진실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긴박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곧 닥칠 미래의 경고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인도양의 고립된 외딴 섬,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소리 없이 내려앉은 6대의 검은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B2 스피릿이라 불리는 이 유령 폭격기는 존재 자체로 한 국가의 종말을 선포하는 사형 집행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대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이 괴물들이 한꺼번에 기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워싱턴의 계산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고를 넘어선 최후 통첩입니다. 이 폭격기들의 뱃속에는 GBU-57이라 불리는 괴물 같은 무기가 실려 있습니다. 무게만 14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탄은 6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갑니다. 테헤란의 지도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며 숨어있는 수백 미터 지하 벙커가 이제는 그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유령이 내려와 소리 없이 심장을 타격하는 그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레이더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의 변화는 때로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법입니다. 지금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4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사자와 태양의 깃발이 다시 하늘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옛 국기의 등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의 현 체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통성을 가진 주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살만마저 이 깃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란의 종교체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40년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던 깃발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내부의 저항 세력에게는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되고 독재자들에게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력을 상징하는 B2 스피릿과 정치적인 정당성을 상징하는 사자 태양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소름 끼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이 거대한 파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은 이미 테헤란 내부 깊숙한 곳에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이들이 가족을 먼저 탈출시키고 권력의 핵심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건물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생명체들입니다. 지금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의 가족들이 소리 소문 없이 나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국가의 입이라 불리는 자가 겉으로는 항전을 외치면서 뒤로는 제 식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조차 이 체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침묵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페헤란의 암시장에서 미아루와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권력층의 자산은 두바이나 터키의 부동산 시장으로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국가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이 체제의 심장이 곧 멈출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던 자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니 가장 먼저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남겨진 수천만 명의 국민은 그저 방패막이일 뿐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부가 이미 마음을 떠나보낸 국가가 과연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먼저 짐을 쌌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더 끔찍한 진실이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관료 조직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이제 상사의 지시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각자 도생의 처절한 몸부림뿐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붕괴는 외부의 폭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이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족을 버린 고위 관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군대의 총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테헤란의 밤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혁명의 가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아니었을까요? 왕자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썩어 문드러질 때 그 왕좌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단두대가 됩니다. 이란 정규군 소속 아자드 대령이 이끄는 부대를 포함해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함명을 선언했다는 소식은 테헤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어떤 미사일보다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방패이지만 그 방패가 거꾸로 주인의 심장을 겨눌 때 체제는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은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란 군부 내부에 존재하던 오랜 갈등의 뇌관이 마침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념으로 무장하고 특권을 누리는 혁명 수비대와 달리 묵묵히 국경을 지키던 정규군 장병들은 굶주리는 가족과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총을 들어 자국민을 쏘라는 명령은 더 이상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의 정예군이라 불렸던 공화국 수비대가 왜 한순간에 증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워야 할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총구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적군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이고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군대의 위계 질서는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아자드 대령의 망명과 수만 명의 동조는 이란판 혁명의 서막이며 이는 곧 체제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물증입니다. 한번 돌아선 군심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카메네이는 외부의 적보다 내 침실 곁을 지키는 호위병의 눈빛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밤마다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가 자신을 지키는 소리인지 아니면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공포가 독재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충성은 감유할 수 있지만 진심은 살 수 없습니다. 이미 5만 개의 총구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은 테헤란의 요새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군대의 이탈로 방어선이 허물어진 거리에는 이제 억눌렸던 분노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한 어린 생명의 고귀한 희생과 이를 감시하려는 잔인한 기술의 대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자와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려는 자들의 처절한 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하늘 위로 오가고 있습니다. 3살 배기 어린 생명 멜리나 아사디의 차가운 주검이 거리에 방치되었을 때 이란의 양심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피가 광장을 적신 순간 테헤란의 시민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잊기로 했습니다. 살기 어린 탄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40년간 이어온 신성 불가침의 권위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신이라 추앙받던 자의 얼굴이 불길에 휩싸일 때 그를 지탱하던 공포의 장벽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지배자들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방의 거대 세력이 제공한 기술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하이크비전 카메라 수만 대가 테헤란의 구석구석을 감시하며 시위대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관제용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 눈들은 밤마다 사람들의 진문을 두드리는 저승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술의 배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자유의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중국의 군사급 전파 방해 기술이 그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립은 이제 지상의 바리케이트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의 실용주의는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실리콘 칩보다 강했습니다. 테헤란의 청년들은 맨손으로 전신줄을 오르며 그 거대한 감시의 눈들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독재에 맞서 돌덩이를 던지는 이 처절한 광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이 억압의 도구가 될 때 그 기술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억눌린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시위대는 이제 카메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며 체제의 종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저항의 강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정보의 차단이 오히려 진실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킨 셈입니다. 이제 테헤란의 거리는 하이테크 감시 장비와 원시적인 분노가 충돌하는 기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찢어지는 순간 독재자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을 찢는 결정적인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외부의 협상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내뱉는 차가운 숨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몸통을 치기 위해 먼저 사지를 자르는 것. 그것이 지금 워싱턴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전략입니다. 이란이 지난 40년간 중동 전역에 뻗어놓았던 거대한 문어발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항복의 깃발을 든 것은 테헤란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였던 하마스였습니다. 더 이상 이란으로부터 공급되던 자금과 무기의 줄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자 지구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자 평화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이 급조되어 하마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배후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대한 설계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라는 존재 자체를 역사 속으로 지워버리려는 이른바 뿌리 뽑기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냉혹합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마른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까지 이란이 자랑하던 불의 고리는 이제 거꾸로 테헤란의 목을 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지켜야 할 사냥개들이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광경은 이란 지도부에게 말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이 의지하던 외부의 모든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린 뒤 몸통만 남은 테헤란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적을 고립시켜 스스로 고사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전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동맹도 이익 앞에서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된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란은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요새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지원군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테헤란의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거나.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의 조건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제안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테헤란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그 제안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식자 앞에 선 사냥감의 눈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테헤란의 지도자들이 딱 그 처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 위에서 울린 한 통의 비밀 전화는 이란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을 위대한 악마라 부르며 저주를 퍼붓던 자들이 왜 이제야 몰래 수화기를 들었겠습니까? 영분보다 생존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카메네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B2 스피릿 폭격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항공모함 전단이 포문을 연 이상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과거에 유약했던 행정부 시절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대화와 경제적 보상으로 시간을 벌며 핵 개발을 이어가던 그 달콤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지루한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협상가이기 이전에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승리를 쟁취하는 사냥꾼입니다. 협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할 수도 있다는 그의 차가운 경고는 단순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이는 이란의 모든 핵시설과 군사지휘부를 폐허로 만든 뒤에나 대화의 자리를 허락하겠다는 무서운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란은 이제 조건부 평화조차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가 맞이했던 비참한 최후뿐입니다. 권력을 잃는 공포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체제가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심리적인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는 그의 방식은 노련한 종교 지도자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며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구걸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발밑에 엎드려 굴욕적인 평화를 사거나 아니면 잿더미가 된 테헤란의 폐허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거나. 결정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란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 자원과 전 세계 경제를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봉쇄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마저도 이미 트럼프의 계산기 속에서는 폐기된 시나리오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란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사정까지 직결된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의 불꽃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경동맥과 같습니다. 만약 이란이 코너에 몰려 이 해협을 봉쇄하는 자살 특공대식 선택을 한다면 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등할 것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 증시에서는 민감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HMM과 같은 거대 해운사들의 주가 변동성과 정유주들의 요동치는 흐름을 보십시오. 물류비 상승은 곧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달걀 하나와 우유 한 팩의 가격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유가 폭등은 고물가를 부채질하고 이는 결국 금리 인하의 시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국제뉴스로만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자산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트럼프의 강경책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이란의 붕괴가 공급망에 어떤 균열을 낼지 미리 읽어내지 못한다면 다가올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현실은 냉혹하며 자본시장은 눈물도 동정도 없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돈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칠게 회전할 것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든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밤은 끝났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40년의 억압이 무너지는 이 순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를 잃지 못하는 자는 도태될 것이고, 준비된 자는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럼프의 이 과감한 승부수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이라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견해를 아래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진실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분석일 뿐,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